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줌토크 세미나 6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미 씨의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 3장 펑셔널 베이시스 포 덴탈 임플란트 디자인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3장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어, 케이스는 케이스 리뷰는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한 케이스를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펑셔널 베이시스 포 덴탈 임플란트 디자인에서 펑션 임플란트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는 롱텀 석세스 레이트를 펑션에서 기능적으로 롱텀하게 보게 되면 뭐 보딘이나 양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 아미티지, 맥코이 같은 경우 시린더 타입이나 블레이드 타입, 서브 페리오스테알 타입 같은 경우에 뭐 15년, 10년, 5년 예, 석세스 레이트가 54%, 55%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었던 것은 스크루 타입의 임플란트를 신입하면서부터 석세스 레이트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포트되고 있는 페일리어 레이트, 노벨 바이오 케어에서 하고 있는 노벨 임플란트의 원피스 임플란트인 경우에 어, 그 페일리어 레이트를 보게 되면 4.3mm짜리인 경우에 한 3%, 오히려 두껍거나 얇은 경우에는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3mm짜리, 3.5mm짜리,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20%에서 14%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오클루잘 포스는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해서 엑시알 포스만을 디자인해서 일정 정도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엑시알 포스에 반해서 라테럴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힘으로 작용을 했을 때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페일리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합압이나 교합력을 디자인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엑시알 포스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주는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힘 자체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플란트 힘 자체는 200파스칼 정도에 해당되는 뭐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200파스칼, 여성의 경우에는 135파스칼 정도에 해당되는 마이트 포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경우에는 뭐 1000파스칼 정도 이상의 포스테리어 지역에서는 1000파스칼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킬로그램으로 일정 정도는 얘기를 하게 되면 60kg, 40kg에서 60kg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 디렉션 힘의 방향은 되도록이면 엑시얼 포스로 작용하는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테럴 포스를 작용했을 거나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의 흡수력이라든지 임플란트의 피어 골절, 피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자체 내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의 듀레이션을 보게 되면 브락시즘이라든지 어, 이갈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페일리어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스크루가 풀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환자분들에 대한 스프린트 세라피라든지 임플란트의 보철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모양의 별로 보게 되면 뭐 그 V쉐입의 형태로 에로 타입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는 100%로 나타나고 있고 SPI, 뭐 DFI 형태의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가했을 때에는 96.6%의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다이아메타는 3.8, 4.3, 뭐 5, 6mm의 임플란트들을 캠락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일러 레이트를 보게 되면 3.8인 경우에는 3.7mm,
3.7%, 4.31, 1.4%, 5에서 6mm인 경우에는 1.0%의 각각 임플란트 다이아메타별 페일리어 레이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면 임플란트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페일리어 레이트가 적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임플란트의 디자인 자체가 얇을수록, 또 하나는 너무나 클수록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임플란트의 버칼이나 링구알 쪽에 있는 길이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임플란트의 다이메타는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 임플란트의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에 특히 포스테리어 맥실라라든지 이런 거에 어, 다이메타는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3.0 임플란트를 심느냐 5.5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5에서 15년 사이에서 80.5%, 100%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더 오래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임플란트를 팔롭 체크해서 특히 포스테리어 맥실라 아트로피 맥실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는 상악 같은 경우에는 5 내지 6mm 정도의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10mm 이상의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이제 길이별로 서바이벌 레이트를 봤을 때 모든 와이드 다이메타의 임플란트는 한 96.2%, 와이드 다이메타는 2.7%, 뭐 레귤라는 3.8%, 네로는 5.5%의 페일리어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페일리어 레이트는 숏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롱 임플란트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9.9% 정도 더 높은 것으로 그 얼리 임플란트 로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숏 임플란트보다는 긴 임플란트인 10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추천드리고, 임플란트는 3mm나 4mm보다는 5mm의 임플란트, 4.5 내지 5mm 임플란트, 4.5, 5.5, 뭐 5.0, 5.5, 6.0 이렇게 임플란트들을 일정 정도는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스 임플란트인데요. 이 한스 임플란트는 칼미시 회사에서 일정 정도는 임플란트, 테이퍼드 임플란트에 명명된 이름이 한스 임플란트입니다. 서피스 에어리어를 조사해 본 결과 3.5 곱하기 10의 10mm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137, 3.5의 16mm인 경우에는 208, 5.0의 10mm인 경우에는 271. 보통 5mm짜리 10mm 임플란트들을 많이 식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5 곱하기 16보다는 5 곱하기 10이 일정 정도는 더 어, 그 최적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임플란트보다는 10mm 이상의 임플란트와 5mm짜리의 임플란트들을 식립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들 44개의 임플란트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임플란트의 1mm 다이아메타당 96.6%, 96.9%가 임플란트 프랙처가 감소하는 것으로 96.9%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mm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프랙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봤었던 임플란트들은 3.75 임플란트, 4.0의 임플란트가 프랙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캔틸레버나 브락시즘이 증가한 경우, 포스테리어 임플란트 프랙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통 브락시즘 경우에는 1819%, 그 다음에 음, 인접 치아라든지 인접에 캔틸레버가 있을 경우에는 247%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프랙처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브락시즘이라든지 디스탈 캔틸레버를 가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다이메타는 좀 더 두꺼운 다이메타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신입할 때 4.0, 4.5, 5.0 임플란트를 주로 신입을 하고 있고, 길이는 10mm, 11.5를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랭스를 보게 되면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게 되면 7mm짜리 임플란트는 66.7%, 16mm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96.4%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숏 임플란트들은 통계학적으로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고 롱 임플란트보다는 롱거 임플란트보다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팔롭 체크를 해보면 저도 팔롭 체크를 해보면 임플란트 길이는 10mm짜리 이상의 임플란트가 10mm 이하의 10mm 뭐 8.5 이하의 임플란트를 신입한 것보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10mm 이상의 임플란트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고, 임플란트 픽처가 10mm짜리 임플란트, 4.5mm짜리 다이아메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플란트가 프랙처가 덜 된다. 그러니까 가장 임플란트의 프랙처의 확률이 가장 적은 것은 임플란트 픽처가 길이는 10mm, 두께 다이아메터는 직경은 4.5mm 이상인 경우에 임플란트가 프랙처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다이아메터가 1mm 증가함에 따라서 96.9% 정도 프랙처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더욱더 증가한다. 9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의 브락시즘 경우에는 1819% 이상 증가하고 캔틸러버인 경우에는 247%, 임플란트 랭스가 1mm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한 22% 정도 증가한다라고 임플란트 픽처 프랙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긴 임플란트를 신입해도 프랙처의 위험성이 있고 임플란트의 짧은 임플란트 중에서도 10mm짜리 임플란트가 가장 적당한 임플란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처의 칼라 하이트의 길이는 이거 3-10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임플란트의 ITI 임플란트의 어, 스프라진지발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 티슈 레벨이라는 것은 러프 서피스는 임플란트의 뼈에 골수내에 직접적으로 부착하는 거고 소프트 티슈를 벗어나서 한 경우에는 칼라 하이트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본 레벨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픽서가 뼈에 들어가고 대부분 다 들어가고 위에 소프트 티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베이스 어버트먼트나 어버트먼트를 위에 어, 끼워서 보철물과 연결하는 방식을 본 레벨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의 TS4 임플란트를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그 위에 하이니스의 베이스 어버트먼트와 그 위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낸 링크 타입의 스크루 타입의 보철물을 만드는 형태로 임플란트 본 레벨 임플란트를 TC 레벨로 바꿔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넣어서 TC 레벨로 바꾼 다음에 보철물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칼라 리전에 마이크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마지날 본노스가 적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 임플란트에서 마이크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임플란티움이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에서도 TS 뭐 2라든지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 스레드를 달아서 했지만 이 마이크로 스레드가 마지막 본노스를 충분하게 리세션을 적게 하느냐라는 것 부분에는 컨트로버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플랫폼 쉬프팅이라고 해서 플랫폼 쉬프팅은 그림 3-11, 15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 픽서보다 더 좁은 형태의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올려서 보철물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좁은 형태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만들게 되면 그 사이로 소프트 티슈가 인게이지먼트 들어오면서 소프트 티슈로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리세션이라든지 마지날 본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지는 형태로 스트레스를 컨센트레이션 하는 부분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픽스처와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연결하는 연결 부위에서 프랙처가 발생한다거나 보철 스크루가 루즈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날 본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플랫폼 스위칭, 플랫폼 시프팅 하는 형태로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면 본 노스가 마지날 본 노스가 적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는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라든지 이러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프로소돈틱 커넥션을 보게 되면 믹스널 타입하고 인터널 타입인데 최근에는 인터널 타입 프로소돈틱 커넥션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인터널 타입으로 했을 경우에 마지날 본노스도 적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뼈에 개재되어 있는 것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보철물을 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는 부분들이 적어지게 되고 임플란트 픽서의 마지널 본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최근에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렇게 이제 구치부에다 임플란트를 상악 구치부에다 임플란트를 심어보면 베이스 어버트먼트 여기에 해당되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플랫폼 스위칭 형태로 임플란트 픽처의 직경보다 좁은 형태의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끼고 높이는 3mm 정도 2 내지 3, 1에 1, 2, 3 정도에 해당되는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장착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템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게 되면 템포라이제이션과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연결해 가지고 그 스크루 타입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종 보철물 하기 전에 이제 임프레션을 뜨는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와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를 넣은 모습이 46에서 볼 수가 있겠죠. 템포라리를 본 모습은 16, 17에서 볼 수가 있겠고 파이널 보철물은 15, 16, 17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양한 형태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보면 16, 17, 26, 27 부분에 보철 베이스 어버트먼트와 그 위에 이제 보철물을 만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37번에 해당되는 것은 시멘트 타입 형태로 스크루 SCRP라고 해서 스크루 타입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다른 치과나 다른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겠죠. 이거는 시멘트 타입 형태로 부착해가지고 스크루로 연결하지만 나중에 스크루 타입 형태를 베이스 어버트먼트에 해당되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는 시멘트로 붙이는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일반 치과 형태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스레드 피치는 보통 0.1에 1 피치에서 1.7mm 피치까지 오세 인테그레이션을 보게 되면 보통 4 내지 8주에 뭐 11리학에서 보게 되면 1.7mm짜리 임플란트 피치보다 좀 더 이렇게 넓은 피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스테빌리티라든지 오세 인테그레이션 양이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편은 피치라는 것은 임플란트 나사선에서 나사선까지의 거리를 밀피치라고 하는데 이 피치 간의 거리가 보통 0.8 형태로 0.6에서 0.6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1.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1.0 이상이 된다면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 훨씬 더 어, 촉진되고 그 다음에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에 오세훈 인테그레이션이 촉진되면 스테빌리티가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간의 거리는 되도록이면 1.0에서 1.6 사이의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1.2도 있었고 1.6 피치 형태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스리드의 세이브는 V 쉐입 형태가 가장 적절하게 셀프 태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스퀘어나 버트 조인트로 했을 경우에는 그 마지널 본 노스라든지 프레저에 의해서 본 노스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퀘어 타입이라든지 버트 조인트 형태로 스레드를 만들 경우에는 초기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좋겠지만 마지날 본 노스라든지 메로우 상에서의 본 노스가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레드 핀 자체는 삼각형 형태의 스레드 V 세이프 타입의 스레드 세이브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들은 V쉐입이나 스퀘어, 버트 조인트 형태, 리버스 버트 조인트 스레드 형태로 각각의 임플란트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임플란트 중에서 뭐 브랜막이라든지 스퀘어 벤트라든지 뭐 진머 덴탈이라든지 바이오 매트의 3i 같은 경우에는 VCA 형태의 스레드를 일정 정도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스퀘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호라존, 그 다음에 버트 스레드인 경우에는 스트라만의 인 경우에 상당히 많이 고 노벨 리플레이스인 경우에는 리버스 버트 스레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임플란트의 V-쉐입 스레드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오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티움이라든지 그 네오플란트라든지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V-쉐입 형태의 스레드를 선호하고 있고 그것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 위에 스캔 바디를 쓰는 것과 오스템에서 쓰는 바로 스캔 바디를 쓰는 것이 어, 차이가 있나요?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쓰는 특별한 이유나 장점이 있나요? 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저는 이제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어, 이제 높이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임플란트의 본 레벨 임플란트들을 티슈 레벨로 바꿔주는 형태로 했을 때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높이를 1에서부터 6mm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다거나 소프트 티슈가 너무나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다거나 했을 경우 아니면 수처를 해서 어, 노출시키기가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는 3mm짜리 그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소프트 티슈가 힐링되고 난 다음에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노출되면 2mm나 1mm로 바꿔가지고 메탈이 보이지 않도록 보철물을 만드는 방법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베이스가 노출되고 베이스 어버트먼트가 노출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오럴 스캔 바디는 3mm나 5mm를 사용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치유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더 유리한 면이 있고 템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도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퍼라이제이션을 바로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스레드 깊이에 따라서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레드 깊이에 따라서 어, 다이메타가 3.5mm짜리 10mm 임플란트보다 5mm짜리 10mm 임플란트인 경우에 97% 이상의 서피스 에리어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얇은 임플란트보다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거의 한 100%가 정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3.5의 10mm짜리, 뭐 4.0의 10mm짜리보다는 5.0의 10mm를 식립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치부에서. 그 다음에 에이펙스 리전에서의 보게 되면 스리드폰 3 피겨 3.20에 보게 되면 한스 테이퍼드 임플란트인 경우에 이렇게 스레드가 상당히
좁은 형태로 바디는 좁아지고 스레드는 좀 줄어들지만 30% 이상은 줄지 않는 형태로 스레드 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테이퍼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도 테이퍼드 임플란트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테이퍼드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 에이펙스가 둥근 형태라든지 라운드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레드는 유지하는 경우 30% 이상 줄지 않고 30% 이내에서 주는 형태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유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스레드 셀프 태핑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레드와 스레드 핀 간의 거리는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골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더욱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식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스테빌리티를 보게 되면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보게 되면 보통 엘로이 타입의 그레이드 5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6% 알루미늄이나 4% 베나디움 그다음에 엘로이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는 그레이드 5를 주로 이제 많이 성능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레이드 4를 주로 이제 사용했지만 임플란트 픽스처는 좀 더 단단한 형태의 임플란트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레이드 5의 엘로이 타입을 어,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스트렝스를 보게 되면 그레이드 4 타이타늄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보다는 2배 이상 그다음에 그레이드 5보다는 그레이드 5가 60% 이상, 그레이드 4보다는 한 60% 이상 스트롱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레이드 5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 부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처가 부러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많은 임플란트들이 프랙처가 발생돼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게 되면 테이블 3-6에 보게 되면 그레이드 5인 경우에 1.9 그레이 파스칼 형태가 텐셀 스트렝스는 895 정도. 텐셀 스트렝스가 뭐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쉬어 포스라든지 텐살 스트렝스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처가 부러질 가능성들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5나 그레이드 23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임플란트 픽처로 사용하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임플란트 픽처 제작사에서 어, 임플란트의 제작사에서 그레이드 5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코로전 레지던스를 보게 되면 지르코니아 다이옥사이드인 경우에 크리스탈 스테이트 이상에서 3 크리스탈 스테이트를 보이게 되고요. 보통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들은 코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제 뭐 임플란트 픽처 타이타늄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르코니아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임플란트 픽처를 어, 많이 이제 생산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했지만 단점은 임플란트 픽처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전치부에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쉬어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약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 픽처를 신입하는데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픽처의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들은 그렇게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라스티시를 보게 되면 순서대로 뭐 그레이드 5 형태로 그레이드 5라든지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 그다음에 그레이드 23인 경우에 각각의 LSTC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는 LSTC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 그레이드 23인 경우에 LSTC 모듈은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베이시스 포 임플란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임플란트들은 에이펙스가 좁은 형태의 바디가 점점 줄어가는 형태고 스레드 핀과 스레드 핀 간의 피치 사이의 거리는 1.0 이상을 선호하는 편이고 스레드 포밍은 VCA 형태로 스레드 포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 본 레벨 임플란트를 티슈 레벨로 바꿔서 사용하는 형태의 보철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들을 선택할 때 오스템 임플란트의 TS4 선택을 하고 있고,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어, 레벨이 1, 2, 3, 4, 5 높이가 5, 6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 티슈의 두께에 따라서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깊이에 따라서 바꿔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통 그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늘은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했었고요. 디자인에서 특히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 디자인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10mm, 11.5나 10mm의 임플란트들을 되도록이면 신입하는 게 좋겠고 10mm 이하의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에는 두께가 5 내지 6mm의 임플란트가 넓은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게 오세 인테그레이션의 양이라든지 스테빌리티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브락시즘이라든지 디스탈 캔틸레버를 피하는 방식의 임플란트들을 고려를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